안녕하십니까? 이기봉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듣기 과정에서 듣는 능력을 갖추려면 올바르게 들어야 하고, 다만 듣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거의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용어를 들어봤고 이것을 공부하려고 해왔습니다. 발음, 강세, 억양, 문법, 단어. 그런데 우리가 언어에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네 가지 능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즉, 우리가 하려는 목표는 네 가지인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왜 하는 것일까요? 올바르게 들으면 듣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이것들은 왜 공부해야 할까요? 듣기와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작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 영어가 들릴까요?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은 1994년 대입 시험에서 처음 영어 듣기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입 영어 시험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루고 여기서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1994년 이전까지는 단어, 문법 등을 영어책을 통해서 단어는 한국어로 암기하고 문법은 문법책을 공부하였습니다. 수십만의 학생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였지만 한 사람도 영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요소들을 공부해서 듣는 능력을 갖고자 한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영어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영어 뉴스 채널을 영어가 어떻게 들리는가 알기 위해서 5분 내지 10분만 들어보는 것입니다.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니 어떻게 들리던가요? 언어가 아니라 잡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단어를 말했는지 들리던가요? 거기에는 많은 기본 단어들이 있는데 단어의 의미는커녕 무슨 단어를 말했는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법, 단어, 발음 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문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언어에서 문법이란 말의 규칙, 법칙이란 뜻입니다. 언어학자들이 모든 언어를 연구해 보니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글에는 일정한 규칙이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언어에 문법이 존재한다 또는 문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문법책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영어에서는 문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문법책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영문법 책이
영어 공부가 아닌 이유를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생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서너 살이 되면 간단한 말을 알아듣거나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듣고 말하게 되었을 때 이 어린이가 문법책을 모르고도 이러한 능력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문법책을 다 알고 나서 이러한 능력이 생겼을까요? 문법책을 다 알고 듣고 말한다면 어떻게 성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또 문법책에 나오는 그 어려운 문장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성인도 문법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불편 없이 아주 잘 하지만 문법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알까요? 잘 모릅니다. 또한 아무리 문법책을 머릿속에 잘 암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상 언어를 듣고 말해보면 문법책 속의 내용을 생각해가면서 말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최초의 문법책입니다. 문법책이란 학자가 그 언어를 잘 분석해보고 그 언어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어떤 법칙이 있는지 연구를 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영문법 책은 당연히 영어라는 언어가 존재하고 학자가 그 언어를 분석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문법책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문법이 있는지, 문법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서 듣는 능력이 생기고 나서 보니 문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발음, 강세, 억양, 문법, 단어, 이것들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별도로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즉, 문장의 일부인 이것들을 별도로 공부해서 이것들을 갖추면 문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갖추어도 영어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데에 있어서 이것들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일부 요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장 전체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읽기, 말하기, 쓰기에 대해서 이것들이 필요할까요? 각각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도 이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음, 강세, 억양은 영어 공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영어를 듣고 듣는 능력이 생겨도 이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때 공부하면 됩니다. 문법과 단어는 문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문법책으로, 단어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어 단어 암기로 공부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것들은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이기봉TV의 이기봉이었습니다.